자, 오늘은 구룡마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이렇게 부르는 구룡마을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 계획안을 공개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룡마을 개발청 사진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네. 많았던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구룡마을 맞아요. 개발안인데 드디어 이제 개발안이 공개가 됐지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 아마도 사라지게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그 단지 구성 방안이 이제 그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에 네. 발표된 내용은 이 구룡마을구 거주민들의 그 정착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춘 내용인데요. 이 소셜 믹스 방식의 그 단지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와는 6개 단지를 이제 3개 단지, 3개 단지씩이 둘로 나누어서 이 3개 단지는 일반 그 민간 분양 단지, 네. 그리고 나머지 3개 단지는 이제 공공개발. 네, 공공개발에서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네. 이제 이런 구상이었는데 이 분양과 임대주택을 임대 아파트를 그 구분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동에 일반 분양 입주자와 임대 입주자들이 같이 섞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같은 동에 임대와 네. 그 분양을 같이 짓기로 하는 이런 그 소셜 믹스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그 소셜 믹스 정책 중에서도 상당히 좀 이번에 아마 처음 도입되는 굉장히 그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6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는 이 SH공사가 이제 그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2개 단지는 이제 민간에게 그 분양하기로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주상 복합 단지로 이제 분양을 하고 다른 하나는 이 공동주택용,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파트 단지용으로 이제 그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민간에 분양한 2개 단지의 용지 매각 대금을 가지고 말하자면 보다 저렴하게 이제 임대주택들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재원 조달용으로 쓰겠다는 게 이제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예. 네, 정말 구룡마을 개발 드디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개발 확정까지 한 10년 정도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이유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강남 구룡마을 개발 계획은 그 무허가 판자촌 약 그 1,100가구가 밀집해 있는 이 개포동의 이제 구룡마을 일대 26만 제곱미터를 이제 그 공공이 주도해서 이제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게 처음 개발 계획이 이제 그 제기된 게 한 2006년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됐죠. 그리고 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이제 결정이 된 게 2011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개발 계획이 도시개발지구상 이제 그 개발지구로 고시도 되고 다 결정이 됐는데 그러고도 지금 한참 걸린 거죠. 그거는 그 서울시하고 이제 강남구가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입장이 크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부지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예. 부분들이 환지 방식 뭐 이런 네, 것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까? 전면 수용 방식으로 해야 네. 된다는 게 이제 강남구의 입장이었고요. 네.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 수용, 부분 환지 이렇게 네. 해서 매입 말하자면 개발에 드는 투자 비용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맞서면서 결국은 굉장히 그 뭐 주요 쟁점으로 할 정도로 크게 그 갈등을 빚었더랬죠. 네. 그러다가 2014년 그러니까 재작년 그 8월에 결국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예. 이런 상황까지 맞았습니까? 말하자면 그 백지화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해 11월에 다시 그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곳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할까 또 뭐 서울시와 그 강남구도 그 다시 그 재개발의 필요성이 어떤 절박성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네. 다시 이제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전면 수용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로 이제 그 강남구와 서울시가 합의를 했고요. 이번 개발안은 그 주민 제공람 그리고 이제 그 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심의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 이제 그 구역 지정과 함께 이제 고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네. 네, 일단 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러서 다행스럽고요. 네. 기존의 개발 계획을 보면 이곳에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이제 클러스란 단지를 얘기하죠. 네. 바이오 의료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대로 추진이 됩니까? 이 부분은 네. 상당히
백지화되거나 아니면 상당한 그 수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 서울시가 그 지난해 5월 이제 그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부지 안에 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의료 연구단지를 좀 조성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의료 관광, 바이오, 뭐 안티에이징, 뭐 특화단지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주민 공람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와 함께 그 이제 타당성을 위한 그 연구 영역을 좀 그 발주를 해서요. 그 진행을 시켰는데 그 결과 이거를 이제 이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 문제가 가장 큰데요. 네. 네,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정도를 이제 조성을 하려면 최소한 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그 부지가 필요한데 충분한 공간 확보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지금 예. 한 만여 제곱미터밖에 그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 좀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만약 이제 그 이 부지를 적용하려면 이 다른 공공주택용 부지를 이제 대신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 당초 이곳에 이 개발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냥 강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온 셈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바이오 의료 연구단지 조성이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료시설이 건립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역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이제 이렇게 들어섰으면 하는 이런 네. 기대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로서도 이제 어떻게든지 좀 그걸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지 문제가 걸리니까 좀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요. 네. 어떻든 이 서울시 그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용역 결과는 참조하겠지만 계획안 자체를 뭐 백지화하지는 않겠다. 가능한 규모 내에서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뭐 이제 이런 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전문 병원을 유치를 한다거나 네. 어떤 식으로든지 당초 취지에 맞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일단 좀 추진을 해보겠다. 규모를 줄이더라도 이제 이런 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과연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룡마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개발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를 한 건물 안에 혼합해서 배치하는 방식을 이번에 도입한 게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고 앞으로 또 이런 공공과 민간 개발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일반 분양 아파트와 네. 이 임대 아파트를 말하자면은 그 섞는 이런 소셜 믹스라고 하더라도 이 동이나 단지별로 이제 분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단지 안에서 이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뭐 차별한다거나 소외시킨다거나 또 그 자녀들을 좀 왕따시킨다거나 뭐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발생을 해서 네. 좀 문제가 됐었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주된 문제는 일반 분양 아파트하고 이 임대 아파트하고 아파트의 품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비용을 좀 적게 들여서 만들다 보니까 뭐 층간 소음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입주민들의 큰 불만을 서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아예 같은 동에 그렇죠. 섞여서 이제 그 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같은 뭐 품질상의 문제랄까 혹은 아무튼 입주한 뭐 그 동이나 단지에 따라서 차별하는 이런 문제 자체는 좀 상당히 좀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휴거라는 신조어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먼시아 거지의 줄임말이라고 하던데 그 휴먼시아라는 임대주택에 네. 사는 그 거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구룡마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좀 없을까요? 네, 어떻든 뭐 지금 이제 이 소셜 믹스 방식으로 보면은 일단 외견상으로나 뭐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어떤 차별이 가시화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휴거라고 하는 그 신조어, 그 휴먼시아 거지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어떤 그 차별의식 그 자체가 뭐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올 초에 이제 이게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그 충격을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휴먼시아면 그 주공 아파트 지금은 뭐 LH공사죠. 이 LH공사의
임대 아파트 브랜드를 말하는 건데 네. 이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뭐 휴거, 즉 휴먼시아 거지다 이제 이렇게 따돌림하고 또 비하하는 이런 것들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더랬죠. 그래서 네. 이 아무튼 LH 공사에서도 앞으로 그 휴먼시아 브랜드는 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제 구룡마을처럼 같은 동의 임대와 분양 아파트가 섞이게 되면은 일단 거주 형태에서의 어떤 차이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상당히 좀 부식될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다만 뭐 또 다른 또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사실 네, 우려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주거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격차가 생긴다는 건 참 안타깝죠, 정말. 네. 평생 부자로 살 줄 아는 거죠. 죽어서도 부자로 살 줄 알고 태어나기도 부자였던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임대 아파트를 짓는 곳들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점 때문에 네. 큰 문제이고요. 지금도 뭐 사실은 이게 지어지는 임대 아파트가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같이 이제 특히 이제 서울시는 그동안에 일관되게 이 소셜 믹스를 그 기본 정책으로 그 추진을 해왔으니까 네.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웃들과 괜찮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동네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생태적으로도 좋고 사회 환경적으로 바람직하다. 굉장히 좋은 구상이죠. 네. 그러나 이게 이제 거기에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차별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고 서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이런 차별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 가령 뭐 특히 이제 아이들 차별 문제 때문에 네. 그 임대 아파트에 그 입주하신 분들이 이건 뭐 그걸 포기하고 입주 구간을 포기한다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큰 다른 곳으로 부담을 이사가시고, 지고 예.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뭐 적지 않다고 하고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 거주자는 좀 수준이 낮다. 그리고 좀 범죄자가 많다. 이제 이런 그릇된 인식도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보다 이제 그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임대 아파트 때문에 우리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사실은 이런 굉장히 개인적인 이기심. 네. 이기심의 이제 그 반로의 하나의 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든 뭐 이런 점에서 뭐 그래서 문제는 이제 본인들 그런 차별의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놀이터나 피트니스 센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뭐 새로 그 이용하거나 하는데 공공연하게 뭐 차별을 둔다거나 제한을 둔다거나 구역을 뭐 그 안에서 새로 뭐 설정을 하겠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네. 상당히 그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 자녀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네. 있다고 하죠. 네, 가슴 아픈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성숙한 시민 의식과 더불어서 올곧은 인성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더불어 같이 사는 공동체 의식, 성숙한 시민 의식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차별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시민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에 그 호소할 일만은 아니겠죠. 네,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예. 시정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 그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공동주택 운영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그 주택법에 보면은 이 휴거 취급을 받는 임차인들은 이 입주자들의 모임인 입주자 대표회의, 요즘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네. 있는데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아예 그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주택법상 그 입주자 대표회의는 말하자면 입주민과 실입주민과 임대사업자만이 말하자면 그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아파트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와 같은 그런 차별 행위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파트 공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또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서 네. 결정할 수 있도록 있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서울시가 이제 오는 8월부터 이 주택법 산하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로 떼어서 혼합주택단지 임차인의 그 참여권을 근거 기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그 동등한 자격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와 운영에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단 이제 그 길은 텄는데
뭐 시행 규칙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더 좀 뒷받침이 좀 돼야 된다고 하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 인간 본성에 호소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만 해서 될 건 아니고요.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네. 구룡마을 개발 이야기했고요. 용산 개발 이야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말 용산 참사가 있었던 아픈 곳인데 드디어 이것도 오랜 기간을 지나서 개발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는 그 지난 6일이었죠.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국제빌딩 주변에 용산 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이제 그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는 9월에 그 착공을 해서 그 2020년 이제 6월에 이제 그 완공 예정인데요. 이 변경안에 따르면은 전체 사업 부지는 5만 한 3천여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연면적으로 하면 한 37만여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 그 4개 동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업무시설 1개 동, 이 공공시설과 이제 용산 파크웨이 만여 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 공원이 이제 그 조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이 주상복합 건물 1층의 전체 면적이 21%,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5분의 1 정도를 말하자면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 개방 공간으로 이제 그 이렇게 좀 짓기로 한 점인데요. 그럼 이제 바로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공원과 이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건물을 우회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그 열린 공간으로 그 조성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뉴욕의 뭐 배터리 파크나 독일 베를린의 뭐 포츠머스 플라츠 같은 이런 그 대규모 도심공원과 그 건물이 조화된 주거 상업 문화 복합지구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야기를 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참 청사진은 좋은데요. 용산 개발하면 결코 놓쳐서 안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용산 참사의 기억 때문인데 유가족들과는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마침 그 서울시의 그 중재하에 이번 개발 계획을 확정하면서 네. 유가족들과 그동안 이제 재개발 조합이 그 합의했던 내용도 같이 이행하도록 이렇게 좀 잘 합의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망자를 위한 그 추모 수목을 식재를 한다.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상가 우선 분양권을 이제 그 좀 몇 개 제공을 하기로 했고요. 현장 내 뭐 임시 식당 운영 등 그동안 그 묶여 있었던 그 용산 참사 그 합의 사항도 같이 좀 이행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 합의 사항은 사실 그 용산 참사 1년 뒤에 1년 뒤였죠. 그 2009년 이 12월에 서울시의 그 중재로 이제 용산 참사 범국민 대책위원회 그리고 그 용산 4구역 재개발 조합 사이에서 이제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동안 이제 시행사인 그 삼성물산이었죠. 여기서 그 사업을 이제 포기를 하면서 이 합의 이행도 좀 지연이 되어 왔었죠. 네. 구룡마을과 용산 4구역 개발 계획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공간이 단순한 개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곳인데 네. 어떤 공간으로 좀 탄생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그렇죠. 사실은 앞으로 뭐 재개발을 할 때 그 재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개발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뭔지, 유의할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그런 어떤 그 어려움 혹은 그런 참사를 다시 겪지 않는 이런 그 나침반으로 또 지침으로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번 두산 뭐 사실 그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은 좀 치르지 않아도 될 사회적 또 기회적 비용을 너무 좀 크게 값비싸게 좀 치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구룡마을과 그리고 용산 4구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